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케이스라기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희생법원이 제도의 파산에 대한 전향적인 선고 방향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도의 파산이라는 것은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거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거나 면책 신청을 취하하거나 면책 기각 결정을 받거나 면책 신청을 하지 못해 파산 선고만 하는 5가지 사안에서, 그래서 이제 불락, 취기, 신입니다.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해서 동일한 원인으로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것을 제도의 파산 신청이라고 하는데, 위 5가지 사안에서 대법원은 3가지는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있고 실무상 하급심에서 이와 같은 대법원 태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일부 소수 견해는 있었습니다. 김 판사님은 대법원 판례 비판적 견해를 밝혔었고, 이에 대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온 서울회생법원 실무연구에서 나온 개인 파산 실무 각주에도 소수 의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에서 최근은 아니고 이제 작년입니다. 최근 항고심에서 제도의 파산이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파산 선고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파기 결정 이후에 1심 재판장들이 논의를 해서 앞으로는 남용 사안이 아니라면 선고를 할 수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개인 파산에 있어서는 2020년 2월 5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다 파산 신청할 시에는 채무자 위주의 14종 서류로 간소화했죠. 이게 이제 채무자를 위해서 1보 전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보 전진, 2021년, 그 판결은 2020년 4월 달인가 있었습니다. 서경환 수석부장님이 재판장이었고요. 저도 알고 있는 이승미 판사님이 이제 주심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판결에 관여를 하셨고, 김영석 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17일인가 있었습니다. 제도의 파산에 대해서 1심을 파기하고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판결 전문은 제가 동영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걸 한번 봐주시고, 이게 이제 채무자를 위한 2보 전진입니다. 그래서 물론 요 사이에 또 하나 있습니다. 3보 전진이 있죠. 뭐냐면 서울회생법원에서 2021년 11월 23일 날 실무준칙을 개정을 해서 개인 파산, 개인 회생에 있어서 배우자의 청산 가치를 반영할 때 이혼 안 하는 어떤 현재 혼인 중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청산 가치를 반영할 때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고 위기 시에 배우자의 재산을 배우자한테, 채무자의 재산을 배우자한테 빼돌리고 이전을 하거나 명의를 바꿔서 취득하거나 이 2가지의 경우에만 그 청산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 해서 이제 실무준칙이 아마 개정됐을 겁니다. 그런, 여기다가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3보 전진이라고 보면 1보, 2보, 3보 점점 채무자 친화적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바뀌고 있음의 어떤 흐름을 알 수 있죠. 요거는 2020년 2월 5일부터 있고, 요거는 4월 달에 판결이 났습니다. 항고심 판결이. 저희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 213단독 판사님이 지방으로 가시면서 그 판결 전문을, 항고심 판결 전문을, 아마 이게 이제 그동안 관제인 세미나가 코로나 때문에 관제인 간담회를 상반기도 못하고 하반기도 못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잖아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상반기 내지 하반기 그 간담회에서 그걸 아마 판사님들이 관제인들하고 논의했을 텐데, 그런 생략되다 보니까 아마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사님이 그 자료를 주고 앞으로 하여튼 참고를 해라 해서 이제 이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보 실무준칙, 그것도 이제 판사님들이 알려줘서 실무준칙이 개정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인 파산이 변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아마 이 흐름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울의 그 서류가 너무 처음에 많으면 일단 부담이 되죠.
배우자, 부모, 자녀. 본인 것만 해도 사실 본인 것만 하면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기다가 이제 배우자, 부모, 자녀들 것까지 다 요구하면 미혼인 사람이야 뭐 쉽죠. 근데 혼자 사는 사람, 근데 자녀가 많거나 부모님이 생존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파산 면책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는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일단 원칙적으로 좀 간소하고, 대신 관제인을 믿고, 관제인도 이제 지방별로 뭐 15년, 20년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뭔가 이제 채무자의 개별 기록을 보거나 면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뭔가 좀 은닉한 그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관제인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그런 거 없이 지금은 제출하기 전에 무조건 40가지 서류를 다 내라고 했을 때는 채무자들의 어떤 부담이 엄청나죠. 그래서 좀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흐름을 좀 따르는 게 장기적으로는 파산면책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작년 여름에 또 사보까지 하면 하나 더 있습니다. 컨버터블 회생 절차에서 명백하게 회생 완주 가능성이 없다, 변제 가능성이 없다 했을 때 바로 파산으로 전환해서 개인 도산, 그거는 이제 전임 수석부장님이 뭐 재작년부터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개인 도산법관이 파산하고 회생을 같이 하죠. 그런 걸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그분이 또 오보까지 나왔죠. 이번에 법원장이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여기 1보, 2보, 3보, 4보, 5보 뭐 이렇게 나누는 게 무의미하지만 일련의 흐름이라는 게 친화적인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